준비가 되는 대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배우가 세훈아! 세훈아! 잡지 말까요? 네. 좀 너무 조용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럼 저부터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뮤지컬 팬레터의 관객과의 대화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팬레터에서 천재 시인 역을 맡고 있는 이윤 역의 배두훈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진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김영이 오셨습니다. 이제 세훈아!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SNS를 통해서 취합된 사전 질문 중 선정된 질문들로 진행이 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희 크리에이티브 팀 및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팬레터 작가 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레터 작곡가 박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레터 혜진이 김종구입니다. 네, 세훈 역할의 김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카루 역할의 소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남 역할의 손유동입니다. 환태 역할 권동호입니다. 혜진 역할의 양승입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고 또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그런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작가님에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써주셨나봐요. 작가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선 팬레터 너무 사랑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작가님께서는 관객이 이렇게 히카루의 존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 10월 18일 더 프로부터 네. 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네, 작가 의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받아들이시는 대로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설정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훈이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지에서 태어난 캐릭터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건 내 성격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는 작가가 만든 캐릭터를 벗어난 지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인격 같은 면도 있고 또 사람들이 환상 속에 있는 무즈 같은 면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층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층위를 정리하면 환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뮤즈심 같은 걸 통해서 점점 커지고 원래는 세훈이가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그리고 혜진이도 바라는 모습에 더 맞춰서 가면서 점점 환상이 커지죠. 환상성이 사실은 순수문학을 추구하는 7인회에서 추구하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 면을 좀 조명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환상성이 깨진 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흐름인데 저는 그거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군가 가진 재능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재능이 있지만 그게 악마에게 혼을 팔았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혼합성을 제거하고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주시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많이 담긴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혹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실존 인물들을 차용하는 만큼 캐릭터의 대사 중 실제 작품을 차용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관객분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차용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뽑을까봐 써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네요. 여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기림의 봄은 전부도 안 치고나 이상의 건축학 운명각체 등은 직접 응용인 부분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화 신이나 신정림 시인 운용 부분도 많이 아실 것 같고 아마 찾기 제일 어려우실 부분은 금음치야의 캄캄한 밤 그것만이 소용된다 자정을 넘어 속점까지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김유정의 병상 영춘기라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금음치야는 금음날의 캄캄한 밤을 말하고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 그리고 석점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목만 나오는 야행 풍경이 있는데요. 야행이라는 김유정의 소설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야행 밤벚꽃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살짝 바꿔서 세훈이가 쓰는 소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곡은 아예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자아 분열 생태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한 분씩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은 좀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럼 잠시 랜덤으로 그럼 네 랜덤으로 제가 헷갈리지 않게 잘 해볼게요. 그러면 작곡가님 한 번 건너뛰고 자 우리 정세훈 역을 맡아주신 김성철 배우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혜진과 이윤의 죽음 이후에 세훈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저희 작품은 우선 열린 결말이니까 사실 되게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히카루라는 나의 다른 인격체 또는 나의 본질을 다시 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작가로서 다시 제기를 한다, 혹은 뭔가 예술가의 그 마인드를 다시 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성상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 얘기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양승리 배우에게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태준이 형이죠? 태준이 형을 연기해 주실 수 있는 승리 배우님, 공연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뽑기가 좀 어렵죠. LED 전쟁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재밌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싸우고 있고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대 씨? 저요? 글쎄요. 그랬구냐. 흥미. 네, 그 에피소드. 네, 사실 제가 그 공연 중에 이 팬레터 공연을 하면서 좀 많은 에피소드를 양산해내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구치소 장면에서 세훈아,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훈 선생님 발끝에는 못 미치는구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철 배우랑 했을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관객분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첫공 때는 뭐 투서 장면에서 이제 뭐 제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흥미 했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한참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고 네 아무튼 모든 에피소드가 다 저에게 참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동호 배우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환태는 김환태 씨는 항상 말끝을 흐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는데 직업은 평론가잖아요. 대체 비평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분이 질문을 굉장히 날카로운 뭐 그렇게 말끝을 흐리거나 그런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우유부단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유부단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약간 다들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로 아우르는 약간 어떤 그런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였는데요. 네, 평론은 잘 쓰겠죠. 네. 예? 머리인가요? 키보드 머리요. 네. 유동이가 되게 재밌는 타입은 아니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평론은 이제 크리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게 쓰고 있고요. 뭐 뒤에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할 때는 하는 남자여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왜 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권동호 배우님이 직접 이제 대본상에 이렇게 글도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을 서로 이렇게 많이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참여한 수정한 부분도 많고, 네, 굉장히 글을 좋아하시는, 잘 쓰시는.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이요? 연출님이 시켜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또 혜진이 형의, 김혜진 역의 김종구 배우님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혜진 쌤이 처음에 히카루의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은 존경이었는데,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서서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꽂히는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히카루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변했는지 그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처음 뵀어요.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집에 가시지 않나 굉장히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우선 하자면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졌고 그리고 다음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되는 사랑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돌아와서 예전에 만나던 친구가 돌아와서 난 네가 좋다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친구랑 시작되는 지점이라 알았다 그럼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잘 안 돼요? 다시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해드리면 옛날에 사랑을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 그 친구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가정을 갖고 너 큰일 났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근데 그 친구는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됐고 새로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예쁘게 사랑을 싹트고 그런 순간에 예전 여자친구가 저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자. 근데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지금 만나던 여자친구랑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미안하지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제 시작되는 단계니까 그냥 시작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너무 사생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복하게 잘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혜진이
좋아하고 설레이고 정말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뭐 한없이 존경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알아버린 거죠. 편지가 오지 않고 술을 먹었는데 더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제서야 알아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편지가 안 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알아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도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였죠. 히카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소정아 배우에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소정아 배우님, 세훈이 절필한 후 글을 쓰지 않는 후에 내가 죽었을 때 넘버에서 혜진 선생님이 히카루를 세훈이에게 보내주잖아요. 가다가 뒤돌아서 혜진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고 세훈이에게 걸어가면서 히카루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세훈이한테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걸어갈 네네. 때 우선 세훈이가 저를 잠재우고 나서 다시 깨어나게 된 것은 매개체가 아무래도 혜진 선생님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 선생님과 같이 나오게 되죠. 같이 나왔을 때 저조차도 용기 있게 다가가지 못해요. 저도 세훈이거든요. 세훈이처럼 용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의 인격이라 또 이제 혜진 선생님이 북돋아 주니까 한 발 용기 내딛고 가다가 그래도 되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세훈이한테 걸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제가 세훈이를 안아주긴 하지만 글을 다시 쓸 수 있게 되겠죠. 세훈이가 만났으니까. 근데 그 글이 정말 어떤 글일지 몰라요. 제가 또 언제 빨간 립스틱 바르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얘를 괴롭히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훈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훈이의 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저 여지를 열어놓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결국은 또 다른 악마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화해로 인하여 정말 글을 쓰는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세훈이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에 따라 또 다르지 않을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마지막 넘버죠 이게. 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작곡가님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작곡가님 가장 빨리 작곡한 곡과 여러 번 수정한 곡은 그리고 혹시 뮤즈 넘버가 다른 버전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빨리 작곡한 곡은 내가 죽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수정을 많이 한 곡은 섬세한 플래터 1번 마지막 곡이고요. 일단 뮤즈의 다른 버전은 있는데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은 있는지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놀랐거든요. 질문 보고 뮤즈의 다른 버전이 있어요. 뮤즈의 다른 버전은 제가 혹시 그러니까 저희 맨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저희 모든 전곡을 이제 가이드라는 걸 이제 배우들이 없을 때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때 가이드 버전이 뮤즈가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 개발 단계에서 짧은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펠레토에 대한 짧은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삽입되어 있어요. 뮤즈의 다른 버전이 굉장히 끈적하고 굉장히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버전의 뮤즈 곡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쓴 것 내가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작곡을 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항상 저는 무조건 그냥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쓰는 곡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시 붙잡고 또 쓰면은 더 이상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대본을 처음 받고 쭉 읽은 후에 대본을 딱 덮고 마지막 멤버 바로 썼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한 번도 안 고친 지금 내가 죽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역시 고칠 배우 처음에 왔던 느낌 그대로 써야지 제일 좋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가장 빨리 쓴 곡이에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작곡가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사 혹은 멜로디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가 죽었을 때인가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대사나 가사가 다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아, 지금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멜로디가 무엇이냐 이런 느낌이군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처럼 저도 와서 매일 모니터라고 관객들과 같이 자리에서 공연을 보는데 제가 저도 이제 똑같은 공연을 계속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누구의 그 배우의 어느 부분의 노래를 기다리는 그 멜로디 부분이 있어요. 가사를 떠나서 그 멜로디 부분이 뭐 예를 들면은 승리 배우는 문단의 새로운 스타 그 부분, 그 다음 뭐 환태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 대표적이지 않나 그 부분 할 때 되게 표정이랑 자세가 귀여우세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동 배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 중에 하나는 넘버 세븐이거든요. 그 전체 노래 가사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약간 밝게 제 친구는 막 그 노래가 되게 막 무슨 뭐 마징가 제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고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가사가 슬프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밝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약간 슬픈 느낌이 더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동 배우의 그 마지막 그리하여 삭막한 이 도시에도 그 부분을 항상 기다리고 정화 배우는 검은 방에 들고 앉아 해진 유혹하던 삼성편부터 세연이는 뭐 기계 빛나는 얼굴 그 부분과 내가 눈 떴을 때 그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계를 넘어서 만나는 생애작품 하시는 부분이랑 그녀를 닮은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데 항상 그 부분을 오늘도 들어오실 텐데 제가 항상 기다리는데 되게 좋게 불러주시려고 많이 노력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멜로디들이 아마 제가 기다리는 포인트들이 아닐까. 그리고 가사는 너무 좋아서 꽂을 수 없고 좋아하는 노래는 넘버 세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사회자 같으셔서 잠시 배우라는 걸 잊었어요. 너무 사회자 같으셔서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 말씀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기다리는 부분이 흥미로워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 항상 기다리는데 그 실수 이후로 사이에서 흥미 두 분이라는 별명이 생겼었는데 저는 그 부분 항상 기다리고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 부분은 안 듣는 게 대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손유동 배우에게 김수남 역을 하고 계시는 질문을 드릴게요. 수남 선생님은 돌아온 세훈이를 어떻게 지도를 했을까요? 지금 저 팔토시도 계속 끼고 있는데 작가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저는 세훈이가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원래도 재능이 많은 친구였지만 더 성숙한 저희와 같이 토론하고 같은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작가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를 하기보다는 같은 멤버 일원으로서 더 좋은 문학 활동의 힘을 같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준비한 대답이랑 되게 많이 다르네요. 그런가요? 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했었는지 사실 아까는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준비했던 대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세훈이에게 뭐 강목으로 뭐 네. 다음 질문은 이훈 역의 배두훈 씨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훈 선생님은 어떻게 세훈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지 궁금합니다. 히카루의 존재를 찾다가 세훈이를 의심하게 된 것인가요? 필체를 한번 대보았을 때 오은정 배우님은 생각보다 필체가 달라서 놀라는 듯 했다면 배두훈 배우님은 뭐 다르긴 한데 하지만 내 의심은 변함없어 라는 느낌으로 연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의심을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는 사실 근데 이건 그날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뭐 문성희 배우랑 할 때는 조금 다르고 김성철 배우랑 할 때랑은 좀 다른데 일단은 이 편지 주소를 이제 병원에 갔다 오고서 이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고
이제 뭐 용의자 선상에는 있지만 확증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투서 장면에서 이제 김석철 배우랑 할 때는 이제 혜진 형이 나간다고 할 때 혼자 다른 그 모습으로 여기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뭔가 있구나 라고 네, 안 친해서 공유하지 않고 이제 연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걸 제가 지켜보고 아, 세훈이가 이 일에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어떤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을 조여가는 거죠. 뭐 글씨를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글씨를 정말 대조한다는 그거의 중요성보단 내가 이제 쪼였을 때 이 세훈이라는 애가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어떤 방법 혹은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친구가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씨를 대조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았네요. 다음 분을 어떤 분을 질문을 드릴지 자,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양승리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승리 형님, 7인의 남은 멤버들은 돌아온 세훈을 어떻게 맞이해 줬을까요? 혜진이 죽고 세훈이 명예를 잃고 편집실로 돌아갔을 때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사이와 어떤 장면과 장면 사이에 그런 비어진 부분들은 사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거를 어떤 픽션을 제가 얘기해서 아, 세훈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 물론 세훈이 친절하게 받아줬겠죠. 물론 세훈이 친절하게 받아주고 우리 또 친인의 멤버들의 성격상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내쳐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구나. 어떤 정확한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밝게 세훈이가 또 워낙에 또 여리고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어떤 간다는 그때 돌아왔을 때는 포용하는 마음으로 네, 부자니까 잘해줘야죠. 수만이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주 세훈이를 친절하게 받아줬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성철 배우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세훈 배우님들께 근데 지금 문성일 배우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세훈이는 혜진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뒤 글을 썼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편하게 해석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첫 질문하고 너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썼어요. 네, 썼군요.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생애 관련 완성이요? 잘했죠. 그렇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2막 첫 곡이 끝나고 네. 세훈이 히카루가 있는 작업실로 뛰어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자리 뛰기를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정말 먼 길 뛰어오신 것 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또 여기서 연기 폭풍 칭찬이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다가 뛰어 들어오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공연할 때 막 뛰어 들어와서 노래를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 할 때 호흡이 거짓말 같다고 너 실제로 뛰어서 해라. 예전에 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계단을 한 5층까지 뛰어갔다가 막 한 3-4번 반복하고 바로 무대에 가서 노래를 해서 노래를 망쳤죠. 호흡이 1도 안 돼서. 그랬는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호흡의 기억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여기 와서 기침도 막 나오고 호흡도 가빠져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저도 좀 배워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안 받아준다고? 역시 흥미로워. 네. 자, 그럼 우리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김정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배우님 전 혜진 선생님은 히카루가 세훈이었던 걸 언제 확실히 느꼈을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비밀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언제 히카루가 세훈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언제 히카루가 세훈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왜 그걸 알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게 질문이잖아, 맞지? 네,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이, 네, 그거에 대한 질문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연습할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관객들한테 제가 히카루를 세훈이가 히카루구나라는 걸 눈치채는 어떤 순간을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혹은 연출님과 이야기 나눴던 혜진이는 그냥 그 순간에 미쳐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에 미치거나 혹은 여자에 미치거나 일에 미치거나 인생의 마지막 촛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마지막 촛불처럼 자기가 낼 수 있게 가장 환한 빛으로 글을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세훈이든 히카루든 히카루가 세훈이든 세훈이 히카루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었고 그런데 히카루라는 존재를 사랑했고 그냥 히카루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굳이 제 대답을 드릴게요. 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이막 중간중에 세훈아 네가 왜 여기에 있니? 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보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세훈아 너 혹시 아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관객들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겠죠. 아 저 때 히카루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구나 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고 있어요. 나 오늘 관객과에 대해야 뻥인 것 같아. 꽝인 것 같아. 아까 그 러브 스토리를 이어서 듣는 것도 좋은데요.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답변. 히카루 사랑 근데 왜 눈 감아줬는지. 예, 편지의 주인이 누구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고 이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한 대상과 함께 마지막 그 목숨이 죽는 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했을까? 예, 정말 주워봤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냥 히카루 사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도 마지막 얘기 대사 되게 좋아요. 편지의 주인이 누구라도 상관없어. 그 마지막 넘버에서도 그 주인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다 그런 사실 사연들이나 순간들이 인생에서 많이 있잖아요.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작가님에게 가장 표현을 하거나 대사로 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네. 네,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아까 작곡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마지막 두 곡은 예쁘게 써야지 그리고 모든 걸 해소할 수 있게 써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저 역시 마지막 곡 가사를 가장 먼저 썼어요. 그래서 두 곡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 않게 썼는데 가장 정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섬세한 팬레터 1막 마지막 곡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씬의 목표가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 같이 서로를 느껴야 한다라는 되게 미묘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자로 지어진 경고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뭐 음악 또 춤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몹시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사 보면서 표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은 이훈 역의 배두훈 배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훈은 언제부터 히카루가 세훈인 걸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1번 질문에서 투서 장면입니다. 네, 투서 장면에서 확실하게 뭔가 거의 99.9%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천재니까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권동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의 남은 멤버들은 이쯤 질문 겹치긴 하지만 돌아온 세훈을 어떻게 맞이해 줬나요? 혜진이 죽고 세훈이 명의를 잃고 편집실로 돌아갔을 때 스토리, 제가 이거 질문했었나요? 혹시? 자, 아까 들어도 질문 기분 탓인가요 지금? 제가 혹시 질문을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했어요. 네. 친절하게. 예, 친절하게. 아, 죄송합니다. 예, 승리 형이. 아, 이게 네, 양승리 배우와 질문이 거의 아예 똑같네요. 네, 아예 똑같네요. 그럼 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질문지는 없지만 지금 갑자기요? 그러면 좀 제가 생각해보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그러면 손유도 배우님. 당황하신 거 아니죠 지금? 식은땀이 갑자기 나는데요. 공연 중 관객들이 몰랐던 혹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그런 실수가 있나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아니다. 어제 제 그림자로서 등장을 못했습니다. 생애 반려에서 마지막. 희생직 친구들은 편지를 가로채 나가야 되는데 3명이 원래 가로채야 되는데 운이 아니게 2명만 가로채면서 그럼 그때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좀 질문해 주실까요? 되게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데 소대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계속 여기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서 하고 오려고 하는데 불이 딱 켜졌어요. 스물스물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2명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아까도 기침 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네. 최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못해가지고 알고 계셨네요. 한 번 더 있었는데 제가 책장을 한번 세훈이랑 같이 옮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카루가 등장할 때 저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세트를 제가 열어요. 근데 헷갈린 거예요. 순서가 공연 초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세트를 잡고 이제 열려고 하고 있는데 세훈이가 이걸 옮기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애꿎은 편지만 보고 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또 힘이 좋아가지고 혼자 잘 옮겨주더라고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다음 질문을 그럼 바로 옆에 소정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소정아 배우님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일단 전 소카루 사랑해요.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거울 넘버에서 세훈이가 나는 너 없어도 돼 라고 할 때 히카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10월 18일 더쿠루터 네. 가소롭죠 뭐. 조그만 게 여지까지 아무것도 못하던 거 지금 어떻게 숨 좀 쉬게 해줬더니 기가 막히게 나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얘가 이렇게 찌르지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얘를 얕잡아본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저와는 상반된 아이라서
너무 여린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하 관계를 따져서 얘를 누른다는 게 아니라 배신감도 굉장히 크고요. 나 없이 네가 뭐를, 그러니까 더 괴롭히고 더 망가뜨리고 싶어요. 막 뭐 나 없어도 된다고 막 망가뜨리고 싶어요.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때리지도 못하고 눈으로 막 하고 있어요. 됐죠? 네. 질문 하나 더 바로 드릴게요. 안 해주세요. 네. 소정아 배우님, 히카루는 김혜진처럼 글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글을 얻기 위해 글을 이용한 것일까요? 글을 얻기 위해 글을 그런 거냐? 네. 저는 혜진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재능을 사랑해요. 혜진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질투가 날 만큼 너무너무 갖고 싶고, 그거를 제가 혼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가지고 같이 글을 써야겠고, 그리고 이게 제가 욕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히카루가 글을 쓸 때 사실은 세훈이를 살리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얘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도 쉬어야 할 거고, 이 세훈이라는, 저도 세훈이기 때문에 세훈이가 결핍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쓸쓸하고 슬픔을 안고 계시냐고 나누어 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과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혜진 선생님을 정말 그의 재능과 감성,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사실은 저는 그 재능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끝까지 남으니까. 근데 그것조차 혜진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밀어붙이고 있긴 해요. 충분한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곡가님에게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재능 얘기가 나와서 작곡가님께 작품에 영감을 주는 뮤즈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뮤즈라는 게 영감을 주는 걸로 해석을 하자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죽었을 때랑 곡이 딱 나온 것처럼 그 각자 항상 만나는 대본의 그 캐릭터? 그 캐릭터가 아마 영감을 주는 존재겠지만, 실질적으로 뮤즈는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은 뮤지컬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새벽 3시, 아침 7시, 낮 5시 바로 곡을 쓴 다음에 불러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르는 걸 듣고, 왜냐면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마나 캐릭터나 배우가 연기하는 걸 잘 모르고 곡을 쓸 수 있지만 들어보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하면 배우가 숨을 못 쉬어, 이렇게 하면 대사를 칠 수가 없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테네트의 전곡을 저희 남편이 가이드를 다 했어요. 20곡을. 그래서 그 뮤즈의 다른 버전 저희 남편이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에 수고로 그냥 돈이 있잖아요. 집에서 바로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나은 곡을 쓰고, 예를 들어서 거울에서 그 세훈과 히카루가 같이 막 동시에 막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을 해요. 가사가 들릴까? 둘이 동시에 부르면 관객이 어떤 가사를 못 듣는 건 아니까? 그럼 이제 불러서 세훈 노래를 불러라, 나는 이제 히카루를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 면에서 뮤즈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남편이 아닐까. 굉장히 멋진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은 행복하시다고 하시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네,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우리 종구 형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분께 어느 질문을 했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세훈이 처음부터 자신이 히카루라고 혜진에게 말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 본전 찾았다. 아 그러면 그 어떤 그 어떤 식의 사랑을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어떤 식의 사랑? 네. 아, 히카루처럼 사랑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성이 달랐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쁘게 나와 소울메이트가 돼서 영혼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 친구는 사랑해야 되나? 그런 식의 사랑은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랑이지? 이성 간의 사랑은 확실히 아니야. 맞아, 내가 너를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정말 존경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큰 상처로 돌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처럼 큰 상처로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이게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일이 커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마음을 공유하고 소울메이트로서 계속 그렇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윤 역의 배도훈 배우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명일일보 캐비넷에 자료를 정리해둔 건 이윤인가요? 일단 저는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혜진이 형이 정리를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 뭐 괜찮으신가요? 네. 조심히 살펴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첫 시간이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과시하는 분들은 네,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캐비넷의 노래 가사에 보면은 뭐 이제 혜진이 세훈을 위해 준비한 편지라든가, 그리고 위에서 이제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세훈을 위해 준비한 꽃이 이제 다 말라서 이제 바스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리해 보면 혜진이 그렇게 세훈을 위해서 잘 정리하고 준비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있는데 지금 그 페이지는 감사합니다. 네, 김성철 배우가 저를 살려줬네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모두 다 했는데, 아까 제가 권동호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네? 네네네. 그럼 그걸 하고 하겠습니다. 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네, 현장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질문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이분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윤이랑 세훈이랑 이제 혜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본명이잖아요. 근데 왜 수남만 가명으로 이제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주셨나요? 아니요, 수남만 가상의 인물인 게 아니고요. 실제 부인의 이름을 사용한 건 이태준, 김한태 두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주요 인물 3명 빼고 이제 7인의 이제 고정 멤버 중에 수능은 왜 사용했는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네. 원래 모델은 김기림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당시 김기림 시인이 구인에 없었어요.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일단은 그런 리얼리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주어지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캐릭터로 이 멤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시인 성격과는 또 너무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혹시나 그 시인께 누가 될까봐 그 점은 아예 이름을 바꿨고요. 왜냐면 연령이나 뭐 이런 포지션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둬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2명은 실제 인물을 쓰고 1명은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저 뒤에 계시는 가운데 분께 네, 김종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세훈이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이제 연출이 조금 달랐잖아요. 이제 그때 심정이 다르셨다거나 그런 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런 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시작이 달랐던 거요? 아니요, 시작 말고 이제 네. 2막 마지막 부분에 네. 세훈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저 뒷부분에서 이제 맞았어요. 편지를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저쪽 오른편에서 나오면서 이제 편지를 읽으셔서 이제 좀 다른 감정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네, 그 마이크 좀 잠깐 들고 계세요. 어떤 그 다른 감정으로 혹시 다가갔나요? 아 저는 이제까지는 이제 좀 멀리 계셨다는 네네. 느낌 이제 네. 세훈이하고 좀 어느 정도 차단된 느낌이었는데 맞았어요. 오늘은 소통을 하는 느낌. 소통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연출을 하셨나 네. 그런 연기를 하셨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소통이 차단됐다가 이번에 소통이 됐나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이게 더 낫나요? 아니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연출이 좋았어요. 오늘 게 더 좋았어요? 네. 아 그러면 다행인 거죠. 네. 그 소통에 대한 걸까지 노리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출님이랑 오늘 조명이랑 음향이랑 해서 이렇게 싹 맞춰보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예전에는 막 뒤에서 한다고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도 그 혜진이랑 세훈이 조금 더 교감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소통이네요. 서로의 느낌과 호흡을 훨씬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관객도 그 소통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필요했던 작은 그 마음 하나로 약간의 단절 이런 거를 상상하고 있었었는데 단절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뺐습니다. 누가? 연출님이. 네. 그래서 콜? 이렇게 하고 전에 연습을 했고 네. 전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손을 맞잡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뭐 육신이 아닌 영혼이 나가버린 지금 현생이 아닌 지금 보여준다는 게 아니죠. 현생이 아닌 그런 존재고 세훈이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만난다. 아무튼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혹시 시간이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네, 저기서 계속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작가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다주인격장의 그 결의 이 세 가지가 되게 주요한 것 같은데 혹시 경성시대가 아닌 다른 세팅에서 이런 걸 구현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가 굳이 이 시대와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서사 자체가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보편성을 띠고 있고요. 저는 사실 보편성을 띈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한 면이 있었고 근데 출발 자체, 제가 모티브를 얻은 것 자체가 한국 문학이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많이 그런 좋은 한국 문학 구절들을 조금씩 그런 오마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조금씩 넣게 되었는데요. 어떤 애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 자체가 시대 분위기, 당시 시대의 분위기, 뭐 어떤 동반자살 코드라던가 결핵이라든가 혈서도 당시 여러분 약간 놀라실 수 있을 텐데 당시
그렇게 희귀하지 않았거든요. 사랑 정신이 있으면 사랑의 의미로 혈서를 금방 지금 뭐 완전 흔하지는 않았겠지만 특이하게 그런 정도의 그런 정서들을 많이 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어떤 그 시절에 약간 퇴폐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순수문학에 대해 논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선택을 한 이유는 이때가 일제강점기 중에서 정말 잠깐의 반짝이는 시절 같은 시대거든요. 잠깐 벨 에포크 같은 시대로서 3.1운동 이후에 아주 잠깐 문학 통치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만 우리나라 문학이 사실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조선어 문학이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절에 어떤 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짜게 돼서 이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들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관객과의 대화가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너무 아쉬우시죠? 그럼 뭐 아까 못한 사랑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팬레터 아까 김종우 배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저희도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연까지 끝까지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배우들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관객분들에게 보내는 팬레터 속에 한마디씩을 뭐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대사가 아니더라도 관객분들에게 뭐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쭉 순서대로 해볼까요? 어려운 건 다 적으시군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천재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 가서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공연으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대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편지는 수신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수신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할게요. 너무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배우들한테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8월 8일날 처음 상견례를 연습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8월 8일날 상견례를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바로 가방을 메고 애를 낳으러 병원을 입원했어요. 바로 그날 그랬기 때문에 연습 기간 동안 한 달 반 후에 제가 다시 연습실에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불안해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첫 곡 때부터 제가 봤지만 정말 마지막 공연처럼 너무 잘 이렇게 연기해주신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늦게까지 이렇게 와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쇼케이스 이화여대에서 저희 쇼케이스 할 때 뭐 공약?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매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어요. 오늘 정말 열심히 했고 키를 토했습니다. 우선 팬레터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팬레터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도 아프지만 다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아름답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공연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죽지 말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뮤즈한테도 뮤즈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고
이럴 때 가장 영감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나의 뮤즈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 안에 있는 히카루가 꼭 빨간 립스틱 안 바른 여자여도 좋으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팬레터 굉장히 따뜻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따뜻한 공연 보러 오셔서 서로 따뜻한 마음 주고받고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가서도 그 여운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서로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막 이러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같은 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같은 팀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세훈이 마지막 노래에서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잊고 살게 된다네. 난 아직 안 지나는데 어떻게 그래? 그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사처럼 나중에 지난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현재에 충실하시고 이 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세고서 던져야겠네요. 그렇지.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걸 던지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어제는 어떻게 했나요? 혹시 그냥 하나 둘 셋 하고서 종이를 네. 감사합니다. 셋. 늦은 시간입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필했던 방금까지 제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